2차 대전 이후에 미 해군의 함대 운용 개념이 뭐였냐면 항공모함을 중심으로 한 기동함대예요. 항속거리가 길고 아주 빠르고 무장을 많이 달 수 있는 이게 딱이었어요. 당시에 나왔을 때 팬텀은 하늘의 왕자였어요. 팬텀 수출이 많이 됐거든요. F-16보다도 더 베스트셀러예요. 당시로서는 거의 F-22였어. 지금은. 자, 이제부터 도입비사인데 여러분 이거 아시죠? 우리는 팬텀을 베트남 참전의 대가로 받았어요. 미국이 대외 군사원조 정책을 하는 와중에 우리가 이랬었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일본보다 우리가 팬텀을 먼저 받았어요. 이거는 뭐 아주 뭐 엄청난 건데. 냉전 시기에 이제 미국은 소련을 견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련을 비롯한 공산국가를 견제하기 위해서 우방 국가에 대한 군사원조 프로그램이 있었다고. 이 나토 핵심 국가,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나 일본 같은 이런 맹방 국가는 1등급 국가였어요. 그래서 이 1등급 국가에는 마하 2급 전투기를 줬다고. 고성능 전투기를 줬어요. 그 다음에 한국, 필리핀, 태국, 베트남, 이란과 같은 2등 국가라고 분류된 나라는 고성능 전투기를 안 줘요. 2등 국가가 원래 말이에요? 그러니까 걔네가 부르는 말이에요? A급, B급을 할까? 오케이. 차라리 이렇게 할게. 최우선, 그 다음에 차선. 이렇게. 그러니까 차선에는 마하 2급을 안 줬어. 그래서 뭘 줬냐면은 F5를 줬다고. F5 같은 마하 1점 몇 이렇게 나오는 거, 요런 걸 줬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런 것까지 필요 없다. 왜 그러냐면은 이때 미국이 했던 군사 프로그램이 이게 무상 군사 원조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돈 안 받았단 말이야. 원칙적으로는 미 정부 재산이야. 미 정부 재산을 잠시 임대해 주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주는 사람 마음이지. 난 너한테 이거밖에 못 주겠다. 쓰려면 쓰고 말라면 막. 그럼 어떻게 써야지. 근데 이제 한국 공군은 처음에 이제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나서 한동안 뭐 썼냐면 무스탕 썼다고. F-51 무스탕 쓰다가 1955년 6월에 처음으로 F-86 F 세이버를 받아요. 55년에야 보유한 기종의 제트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이 F-86 세이버가 이미 50년대 중반의 구식이야, 얘가. 왜냐하면 미국은 1950년대 들면서 이제 이른바 센츄리 시리즈라고 해서 기체 번호 100번대의 전투기들이 쏟아져요. 뭐 F100, 뭐 슈퍼 세이버, 뭐 델타 다트, 뭐 델타 다거, 그다음 뭐 썬더 치프, 뭐 이런 게 많이 나오거든. 얘네급 되는 전투기는 돼야 되는데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극초기형의 제트 전투기를 받았으니까 어쩔 수 없었지. 근데 소련은 북한한테 이때 미그 19를 줬어요. 이 미그 19는 우리가 보유한 F-86 세이버랑은 도저히 상대가 안 돼요. 그래서 50년대하고 60년대 중반까지 내내 절대적인 부분을 미군한테 반공을 의지했어요. 아주 절대적인 부분을. 그래서 우리 정부가 그랬다고. 야, 북한이 지금 미국이 아닌데 우리 뭐냐. 우리도 마하 2급 전투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마하 2급 전투기를 달라고 막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도 요구했느냐. 야간에도 작전할 수 있는 레이더가 탑재된 전천후 전폭기 전투기가 필요하다고 또 얘기해. 이것도 달라고 그랬다고. 산다가 아니고 달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61년 12월에 미국이 알았어. 그래서 세이버 전투기에다가 이제 레이더 단 거였어요. F-86D라고 해서. 야, 이거 레이더 달린 거야. 요거 줬었고. 그 다음에 65년 4월에 최초의 초음속, 우리 공군에서는 최초의 초음속 전투기인 F-5A 프리덤 파이터가 우리 손에 들어와요. 미국이 줬어요. 야, 써라. 처음에 일본도 세이버 가지고 있었거든. 근데 일본에도 F5 얘기가 일본에 흥 이랬다고. 뭘로 봐? 날 막. F5가 생각보다 좋지 않은 기종인가 봐요. 다들 싫어해. 이게 경전투기예요. 경전투기가 경쾌해. 일단 이거는 경쾌해. 근데 이게 경쾌한데 일단 속도가 미그 19한테 안 돼. 그 다음에 소형 엔진 2개가 달려있거든. 근데 추력이 약해요, 이게. 그래서 전체적인 비행 성능이 그렇게 좋지가 못했어요. 더군다나 이게 얘가 레이더도 없어요. 그 다음에 20mm 기관포가 있고, 그 다음에 사이드와인더 미사일이 있긴 했는데, 이거 조종사가 육안으로 확인하고 쏴야 되는 거야, 이게. 초음속 되는 것만 빼면은 나머지 성능은 F-86 세이버하고 거의 비슷해요. 근데 한국 공군으로서는 뭐야? F-86 세이버하고 F5로 북한 공군의 미그 15, 미그 17, 미그 19를 상대해야 된다. 근데 급기야 북한 공군이 마하 2급 전투기 미그 21을 도입을 해요, 얘네가. 그러니까 항공 전력이 심각한 불균형이 생겨버려요. 더군다나 1968년이 안보 위기의 최절정이 있었던 때예요. 아시죠, 여러분들?
첫 번째 뭐가 있었죠? 121 사태라고. 김신조. 뭐가지 따라왔으다. 얘네가. 그러니까 무장공비가 그냥 때로 몰려오는 거야. 청와대까지. 두 번째 푸에블로 사건이 있었다고. 미군 정찰선이 북한한테 납포되는 거. 엄청난 안보 위기였고 응징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얘네를. 어떻게? 응징할 방법이 없는 거야. 실미도 부대 보내? 안 된다고. 비겁한 변명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로는 북한 공군한테 공중전에서 안 되고 얘네들한테 뭐 복수할 방법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위력을 투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공군참모총장이 장지량이라는 분이었는데 미국한테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우리가 팬텀 필요하다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하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군사 원조, 쉽게 말해서 공짜로 못 주겠으면 우리가 사겠다고 그랬다고, 팬텀을. 우리가 산다. 우리가 베트남전에 참전하는 그 베트남의 전투부대를 파병하는 거에 대한 회담이 있었거든. 이 회담이 진행될 때 우리가 이제 배팅을 하죠. 우리가 전투병력 보내는데 대신 뭐야? 팬텀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야, 팬텀은 못 주고 사실 팬텀 대신에 우리가 너네한테 1억 달러의 특별 군사 원조를 해줄게 라고 했어요.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어떻게 했냐면은 F4 전투기 1개 대대 산다. 우리가 1억 달러, 우리 미국한테 받은 1억 달러로. 그래서 7,200만 달러를 여기다 써라. 1억 달러 중에. 조치를 해버려. 그래서 4월에 호놀룰루에서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거든요. 68년 4월에. 그때 미국 존슨 대통령을 만났는데 여기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요. F4 팬텀을 달라고. 미국으로선 그때 베트남전에 수렁 속에 빠진 상태에서 하나라도 제대로 싸울 수 있는 맹방이 필요했단 말이죠. 왜냐하면 미국이 베트남전 할 때 영국한테 같이 가달라고 했는데 영국이 거절해버렸다고. 근데 대부분 나토 서방 국가가 다 거절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나마 미국하고 같이 들어간 게 어디냐면은 이제 필리핀, 호주.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승리를 위해서라면 맹방의 강력한 전투부대가 필요했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나라가 딱 들어왔어. 왜? 일단 한국전 경험이 있잖아. 두 번째, 한국전 이후에 대빨치산 게릴라 작전을 했단 말이야. 우리나라 군들이. 대빨치산 작전 경험이 있는 군대가 필요했단 말이지. 한국이 딱이었잖아. 그래서 이때 존슨 대통령이 F4D 전투 1개 비행대들을 한국에 공유하기로 합의를 합니다. 68년 8월에 이제 F4D 1개 대대를 보유하게 되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본에 앞서 우리가 먼저 보유한 거예요. 이거 한마디로 뭡니까? 이걸 우리한테 공유했던 얘기 뭐겠어요? 차선에서 최우선 맹방으로 올라갔다는 뜻이.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2등에서 1등 된 거야, 이제. B급에서 A급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 공군의 수건사업이었던 마 2급 전투기를 우리가 손에 쥐게 됩니다. 근데 72년에 미국이 베트남에서 철수를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남베트남에 이제 군사 원조를 더 많이 해주고 이제 미국은 빠져나오려고 했는데 남베트남도 팬텀을 요구했었다고. 미국한테. 야, 너네 수준에 팬텀은 안 돼. F5 줄게. 그래서 팬텀은 안 줘요. 팬텀 안 주고 싹 빠져나오는데 근데 이제 F5를 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미국에 지금 F5가 별로 없었단 말이지. 그때 한국한테 뭐라고 하냐면 야, 니네가 가지고 있는 F5를 베트남 애들한테 넘겨줘라. 대만한테도 얘기해요. 대만한테 너네가 가지고 있는 F5를 베트남한테 넘겨라. 자,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했죠. 이게 무상원조로 받았잖아.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이거는 원칙적으로 미 공군 예산이잖아. 그렇잖아요. 줬다 뺐네요. 그러니까 반납을 해야 돼. 그래서 1972년 11월에 이제 주한 미국대에서 합의부를 한 사람이 본국한테 이게 통보를 받고 한국 공군한테 뭐라고 하냐면 F5A 2개 비행대대를 그러니까 36대 필리핀에 있는 클라크 미 공군기지로 옮기라고 그래요. 옮기라고 좀 요구를 해요. 이때 당시에는 공군 참모총장이 누구냐면 옥만호 공군 참모총장이었는데 이분이 이래요. 가려면 너네 가져갈 수 있는데 조건 있어. 야, 우리 팬텀 줘. 우리 빠진 만큼 팬텀 줘. 그럼 우리가 넘겨줄게라고 했어. 아주 강력하게 얘기했대.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무슨 전제 조건을 하느냐. 만약에 주한 미군이 가지고 있던 팬텀을 우리한테 주는 건 안 돼. 왜?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한반도 전체의 공군력이 약화되잖아요. 이것도 아니고 너네가 신규 생산한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너네가 먼저 팬텀 우리한테 줘야지 우리가 F5 줘. 이랬다고. 그러니까 미국 대사가 무슨 소리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야, 지금 우리 이거 우리 미국 정부 재산이니까 빨리 해야 돼, 막 이러는데
이거 끝내 거절해버린다고. 베트남은 막 우리는 빨리 비행기 줘요 막 이러고 있지. 그래서 미국이 알았어. 알았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F5D를 너네한테 줄 테니까 빨리 줘.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팬텀 18대가 와요. 대구 기지로. 그래서 어떤 조건인지 대구 기지에서 맞바꾼다. F4D 들어오는 순간 우리나라 F5A 프리덤 파이터가 바꾼다. 그래서 딱 18대 도착하니까 그때 36대가 떠가지고 필리핀으로 날아가요. 그래서 드디어 우리나라는 F4D 2개 대대를 보유하게 된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팬텀 더 많잖아요. 예, 근데 일단 2개 대대 가지고 모자란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1970년에 그 유명한 율곡 사업이라는 걸 추진하죠. 근데 율곡 사업이란 건 단순한 이제 뭐 전력 증강 사업이 아니라 이제 획기적인 이런 전력 증강이었는데, 근데 이러기 위해서는 많은 대수의 전투기를 보유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안이 충돌한 거지. 첫 번째, 많은 수의 비행기를 보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F5를 더 들여와야 된다? 아니다. 비행기 숫자를 좀 줄이더라도 F4를 더 들여와야 된다. 이게 팽팽히 맞서다가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났냐? 최신형의 F4E를 들여오자. 이런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이 사업 이름이 피스피슨트 2라는 이 코드명으로서 이제 이 사업이 시작됐고요. 이때부터는 뭐예요? 베트남전이 끝난 이후에 미국이 대외 그 정책을 바뀌어요. 이제부터는 무상 군사 원조가 없습니다. 유상 군사 원조 FMS 방식으로 바뀌죠. 그리고 이때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팬텀 2개 대대분을 돈 내고 사요. 그래서 우리 팬텀 보면은 왜 방위성금 헌납기 이런 거 이렇게 써 있는 그런 팬텀도 있었어.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팬텀 4, 그러니까 F4E를 미국한테 맥도날드라고 그랬을 때 주문했죠. 그래서 1976년도부터 78년도에 생산된 게 들어와서 이제 배치가 되기 시작하는데, 근데 이게 거의 맥도날드 글라스에서 마지막으로 출고된 팬텀이었대요. 그래서 되게 상당히 좋은 팬텀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F4D 2개 대대, F4E 2개 대대를 보유했고, 90년대부터 뭐가 또 있었냐면은 미 공군이 사용한 중고 기체 중에서 쓸만한 거 선별해서 도입하는 시스템이 있었거든. 미맥스라고 해서 Major Item Military Access, 그러니까 주요 군사 잉여 장비 도입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 이거 가지고 이제 또 해가지고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중고 팬텀을 들여와서 이것도 배치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 덕분에 우리가 대폭으로 팬텀의 전력을 증강시킬 수 있었어요. 그래서 90년대 중반 이후에, 그러니까 90년대 중반 이후에 우리도 이제 F-16을 들여오고 이제 F-16을 생산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KF-16이 본격적으로 국내에 배치되기 전까지 F4 팬텀 D2형은 우리나라 공군력의 핵심이었습니다. 아, 우리도 팬텀을 이제 업그레이드 했나요? 그러니까 80년대 중반 이후부터 팬텀의 이제 노후화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가지고 기골 보강 사업이나 수명 연장 사업은 지속적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뭐 이스라엘을 많이 참조했었고, 그 다음에 1996년 12월에 이제 새로운 무장을 달 수 있는 업그레이드를 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제 AGM-142 팝아이 공대지 미사일하고, 그다음에 AGM-130 공대지 미사일을 도입해서 이게 팬텀에 달려요. 그래서 아주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게 업그레이드가 됐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런 공대지 미사일은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F5나 F-16에는 이게 탑재가 안 되는 거였기 때문에 이게 대단히 좀 의미가 있고요. 아무튼 F-15K 아시죠? F-15K가 들어오기 전까진 우리가 보유한 대단한 유일한 종심 타격 수단이 팬텀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팬텀에는 뭘 탑재할 수 있냐면 2000파운드짜리 폭탄을 탑재하고 평원선까지 나가서 떨어뜨릴 수 있는 능력이 얘밖에 없었거든. F-16이나 F-5는 덩치가 작아서 이게 안 됐단 말이지. 팬텀 들어오기 전까지, 팬텀 처음에 들어서 대구 기지에 있었거든요. 이때까지는 북한이 영공 도발을 엄청 많이 했어요. 우리가 팬텀 1개 대대도 또 딱 들어와가지고 이걸 어디다 배치했냐? 수원에다 배치했다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북한은 우리나라 영공 도발을 못했어요. 팬텀이 무서워가지고. 아무튼 우리 북한은 미그 19가 안 들어갔어요. 미그 19 다 들어가는데 걔네 미그 20이나 뭐 와도 안 돼. 팬텀한테는. 솔직히 저기 뭐야, 미그 19 한번 해볼만 하지 않을까? 해볼만 할 것 같은데 내 생각에 팬텀하고. 나중에 특집으로 한번. 팬텀 해볼만 할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가 팬텀은 우리한테 너무나 소중한 존재였고 우리 공군의 능력을 한층 신장시킨 주역이었어요. 팬텀이. 이제 F-15K가 들어오기 전까지 가장 대형의 기체였는데 이제 세월 앞에 장사가 없지. 이제 세월 앞에 장사가 없어요.
먼저 D형이 2010년 6월 16일자로 41년 만에 퇴역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나머지 E형이 있잖아요. E형 한 30대 정도 있는데 우리나라에 우리 또 이제 신형 차세대 전투기 이제 F-35가 들어왔잖아요. 이게 F-35가 새로 배치되었기 때문에 되는 관계로 2024년 3년 남았죠. 2-3년 남았는데 이때는 이제 나머지 F-4E도 전량 퇴역을 한다고 하네요. 팬텀 그 현세에 이 팬텀이 나올 당시에는 그 현세의 짝을 찾을 수 없는 초고성능 전투기였습니다. 물론 초반에 몇 번 부침이 있었지만 서방 세계 완전 베스트셀러 전투기로 서방 세계 공군력에 아주 일조를 한 전투기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영공을 방어하는 데 대단히 핵심적인 역할을 최근까지 수행했었다. F-15K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팬텀이 그나마 가장 큰 형님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팬텀의 여정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나중에 2024년 팬텀이 퇴역할 때 다시 한번 이런 코너를 만들어서 이 팬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때는 또 새로운 내용이 나올까요? 뭐 다 잊어버렸겠죠, 오늘 얘기한 사람들이. 자, 여러분 오늘 우리 팬텀의 도입 비사, 그 다음에 팬텀의 실전 사례들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처음에 저희 샤렐의 군사연구소가 처음으로 여러분들한테 선보이는 무기고 재미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께 더욱더 양질의 재미있는 내용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쑥쑥쑥 성장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더욱더 재미있고 좋은 알찬 컨텐츠 보내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